이완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17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은 30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LPG 가스를 수입해다 판매하는 업종을 분석해봐야 뭘 배울 게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LNG 한국가스공사의 LNG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정용 도시가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고요. LPG 가스는 일반 식당이나 그다음에 이 LPG 택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내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이완이 제가 평상시 우려했던 부분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이 분식회계로 악용된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3조 6,75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7% 감소했고요. 요 가공비 배부재고 산해였지만 상품입니다. 상품이 1.7% 감소했어요. 뭐 감소한 것은 슬프 관점에서는 잘 된 거고요. 원가 회계 입장에서는 조금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산출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5.8% 감소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좀 많이 남게 되겠죠. 매출 총액이 83.5%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13.9%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1,59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69%, 1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600억이라고 본다면은 한 2.5배 정도 영업이익이 크게 났다. 그러면은 매출이 줄었는데도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2%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량보다 3.5%나 더 차이가 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한 것을 미리 산출한 겁니다. 앞서서 한국 콜마도 했지만은 상반기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똑같은 방식으로 역산에 의해서 만들어낸 스루프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고 가정하에서 했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가 6.2% 하락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뭐 실제 나간 돈이니까 16.3% 증가한 거고, TOE 생산성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매출액이 줄었는데도 생산성도 향상되고 또 슬픈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보다도 더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171.1%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4천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뭐 큰 차이기는 아니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 또 재고의 증감액이 작을 경우는 이렇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어, 원가 회계보다도 영업이익이 4천만 원 더 난 것은
이 19억 8,400만 원 상품액이 줄었는데 재고가 여기에서 그 가공 비율이 있어요.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이 그 영업이익과의 차이다. 이런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그 이 비성분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연간 2022년도 말과 2021년도 사이에 그 이 재고자산 증가액, 요건 WCA에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230억이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는 763억 원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미착품을 보면은 348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 더 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내역을 보면은 평가 충당금이 일반적으로는 상품 2022년도 말까지는 상품에다가 평가 손실 작업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평가 손실 작업이 미착품에서 평가 손실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이것 자체가 같은 방법이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상품의 평가 손실을 했는데 올해는 왜 미착품에다가 평가 손실 작업을 했느냐, 이런 거를 좀 의구심을 갖고서 쳐다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정법은 현재 가치평가란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wan과 같이 갑자기 미착품에서 평가 손실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저장된 그에 들어오지도 않은 미착품을 평가 절상하여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미착품이 말이죠. 어, 이렇게 그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 속된 말로 장난질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재고자산만큼은 이동평균법 평가로 충분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만약을 했다 그래도 매달 수익, 원재료 수익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판매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다면은 뭐 하려고 그 이동평균법으로 하냐. 그리고 또 미착품이란 게 아직 안 들어온 거를 갖다가 전체 재고 자산을 가지고 그 원가 매출원가 계산을 하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현물을 가지고 그거를 원가 계산에 반영한다. 이게 비상식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버젓이 통용되는 이 말하자면은 그 기업 사회가 과연 상식적인 사회인지 매우 의문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재고 회전율도 높고 그러니까 매달 또 그 원재료 그 수익 가격이 틀려지니까 이동평균법만 가지고도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냐. 거기다가 왜 미착품까지 그 평가 작업을 해가지고 의심을 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원재료 가격이 31.5%가 그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원재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던 겁니다. 판매 가격은 비공개하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가공 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을 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누운 글씨체는 어차피 역산으로 만들어 놓은 수치가 되겠고요. 이 2%그 가공 비율이 올라가 가지고 그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가공비가 되겠죠. 이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비용이 나오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운영비용을 뺀 게 매출원가 재료비다. 그리고 요 경우 이완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져가고 있으니 작년도 걸 보니까
그럼 올해 것도 전체 재고 자산으로 내가 적용을 해줘서 그래서 같이 그러면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뭐 똑같지만은 원재료나 미착품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제 영업 실적이 아닌 재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착품을 올라간 거를 그렇게 원가에다 반영해 가지고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반대로 그 재고를 줄였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을 줄이려고 했다. 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3단계에서 1, 2단계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 일본은 그 이 상품만 한 거고요. 마이너스 그 19원 8,400이면은 요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 비성분에서 그 작년에 한 방식대로 기초에서 기말을 뺀다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감소한 겁니다. 이 경우는 감소를 해 가지고 그 했다. 그러니까 이 재고가 감소했으면은 그게 플러스로 돼 가지고 매출 원가를 높이게 되죠. 그러면 매출이익을 낮추는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유도했다.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 결과 판매가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냐. 아까 LNG, LPG 수입 가격이 31%나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판매 가격은 공시도 안 했지만은 수르픈율이 플러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수입 가격 재료비보다 판매 가격이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익이 이번에 크게 난 거다 이거예요. 아마 그 가격을 깎았어야 되지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정부에서 통제하는 금액은 아닌 모양인데, 이런 경우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환입을 잡은 건가요? 재고자산 금액 아니 줄어들게 한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냐. 위에서 야, 그 판매 가격이 그 정부도 이번에 신경을 안 쓰는데 가격 내리지 말고 그대로 팔어. 그래도 누가 압력 주는 사람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기획재정부나 뭐 상공부가요. 그 어디 산업자원부에서도 뭐 건드리는 공무원이 없어. 그냥 그대로 팔어. 음, 해서 이익이 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시켰겠어요? 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해봐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회계쟁이들이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영업이익을 줄이려고 재고 원재료를 미착품에다가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작업한 게 아니냐. 아니 세상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물건에다가 평가 절하 작업을 해가지고 재고를 줄여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왜 그런 이 쓸데없는 작업을 했겠냐?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할 때는 에, 법인세 안 내려고 적게 내려고 그게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이 건은 운영 비용도 그 비성분이 비공시됐기 때문에 작년도 인건비만 비교를 해 봤는데 직원 수가 13명 증가했었고요. 한 300명이 한 3조 6천억 하는 회사니까 워낙이나 이제 비싼 그 상품 유통을 하는 기업이죠. 인당 평균 임금액이 1억 6,900만 원으로서 매우 고임금 수준의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평가 지표를 모아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해볼 때 재고 회전율이 2회전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은 상승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완이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야요라고 반증을 하려면은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미 확인하셨다시피 LPG 수입 가격이 하락했으므로 모순 반증은 입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증이 되기 전까지 제가 분식회계 했다는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입증을 이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해요. 이자부채 레버리지는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하자본 이익률은 6.1%로 무려 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요거는 당분간 왜 우리가 재고를 줄여야 되느냐, 재고 회전율을 왜 올려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가겠냐. 그러면은 이렇게 허리가 좁은 그런 여성들이 인기가 많고 각선미가 좋겠죠. 동일인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점수를 높게 줄 수 있겠냐. 당신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소? 그러면은 이 여자분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이어트 해가지고 재고가 없는 그런 대하고 그 결혼하고 싶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좀 빨라질까 해서 제가 비주얼화 해본 겁니다. 숫자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왜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재고를 줄여라,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누가 경쟁력이 있냐? 허리 잘록한 여자가 경쟁력이 있다. 아, 그 허리 잘록한 여자들이 각선미도 좋고 또 미인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완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하락했고 스루프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4분면 매트릭스표에 표현을 한 거고요. 반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부직회계 개연성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도 제가 이완을 위해서 반증에는 요거 그 원재료 수입 가격 가지고는 실패했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입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날 거냐 분식회계 했다고 아니요라고 제가 이안을 위한 1,000원짜리 변호사가 돼가지고 다른 증거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기업이 판매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것이다. 음, 자, 그래서 수량으로 회전율을 해 봤을 때 회전율이 실질적으로 수량으로 해도 내려갔다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분식이 아닙니다라고 반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또 추가 증거를 내세워서 원재료에 대한 수불부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그 기업으로 한테 WCI 여기에서는 상품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전체 재고자산을 그 반영해 가지고 왜 오히려 쓸데없이 의심을 받습니까? 이번 올해 상반기에는 또 거기다가 왜 미착품에다가 평가 절하 작업 아니 환입 작업을 했나요? 아니 절하 작업을 했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도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의 한 방법이다.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서 그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딱 2배 그냥 해보는 겁니다. 다만 재고의 증감액을 그 감안을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좀 예측하는데 좀 묘수가 아니라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고가 상반기까지 2% 줄였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약간 이 영업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2%만큼 재고를 증가하면 매출은 못 증가시켜도 그러면은 이익이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좀 맹점이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상품 유통으로서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큰 차이는, 가공 비율이 또 좀 매우 낮은 데죠. 상품은 원래 가공비가 배부되는 데가 아니지만 뭔가 그 현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 계산할 때 가공 비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 관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7조 3,500억 정도 나옵니다. 이때 이익이 3,178억 원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 60회전까지 좀 성공을 해보자 그러면은 0.8%도 매출 노력을 못 하겠냐. 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이 7조 4천억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얻어가지고 영업이익은 3,232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 기준의 이거를 어떤 판매 단가라고 얘기한다면은 한 8만 원 정도 스루포트 회계가 더 비싸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재고가 이 감소했죠. 감소했을 때 판매 예가는 스루프 쪽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가 뭐 형성된다고 그렇게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붙이자면은 미착품까지 포함한 그 원가 회계 손익 자체가 미착품에다가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재고를 줄이는 그 역량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어,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한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보다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을 정지해서라도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가는 6만 원으로서 연초보다 14,55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런데 대우를 20% 선분이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좀 안타깝긴 해요. 왜 장부 가격은 3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5% 이상 주주명 4명의 그 구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외국계가 6.16%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이상 이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봤습니다.